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을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전공이 토목인으로서 작년 말까지 건설 현장에서 현역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예, 선생님은 그럼 직장 생활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예, 총 합치면은 한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대형 건설사에서 한 3군데 정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2개 회사 등 모두 합치면은 40년간 정도 됩니다. 퇴직하셨을 때 그 심정은 어땠습니까? 예, 그 퇴직도 처음에는 상당히 두렵고 막막하고 떨렸죠. 예, 우리가 퇴직한 다음에 뭐 다양한 제2의 삶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해외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생활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국내 회사에 있을 때 해외에서 그 취업 요청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왔을 때 제가 그때 흔쾌히 그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건설 경기가 줄어들어서 일자리도 많지 않고 또 새로운 나라, 좀 더 발전하는 나라에 가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 좋게 이 인도네시아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뭐 기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든 세대들한테는 은퇴 시기에 세대자들이 와서 일하기는 아주 적격인 나라입니다. 뭐 생활비도 싸고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갖춰서 그래서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러한 분들이 혹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분들이 그 선생님 같이 해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하면은 그 선생님 같이 해외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세대는 일을 하러 나오기는 쉽지 않고 일단은 해외 은퇴자촌으로서 은퇴자의 생활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우선은 어느 나라로 갈 건지를 미리 상세히 조사를 해서 조사뿐만 아니라 한 2번 이상 정도 와서 장기 좀 스테이를 하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어느 나라로 갈 건지 좀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고려할 사항으로는 가능한 한 아무도 없는 새로운 것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 나라를 가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 가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분한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할 상황으로서는 어느 나라가 결정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무슨 언어를 쓰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 같으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어보다는 인도네시아 또 현지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준비할 거는 어학을 또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준비할 상황으로서는 어디에서 거주할 건지, 뭐 도시냐, 아니면 뭐 전원 지방이냐, 아니면 또 거주지는 뭐 아파트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그 다음에 또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선생님은 해외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지금 뭐 다른 나라보다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날씨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제 배경도 볼 수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푸른 나무 그늘 아래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추운 날씨 뭐 영하 10도, 20도를 오르내린다는 그 강추위에서도 이 나라에서는 1년 내내 반팔을 입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나이 든 세대들한테는 아주 최적이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스테이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한국의 겨울철만이라도 이곳에 나와서 사는 것이 어떤가 좀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예. 반면에 해외 생활하면은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이방인으로서 또 낯설은 문화에 좀 적응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또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세대의 가장 좀 해외 생활로서 곤란한 부분은 의료 부분이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료 이쪽에 병원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치료 의술이 우리나라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심한 병이 걸리면은 다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점이라면은 그 주위에 뭐 아는 사람이라든가 지인이 없이 흘러나와서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게 이게 되고 또 무슨 긴급한 상황에 그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인이 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그래서 같은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교민들과 이런 친교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도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생님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선생님한테 직접 이메일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제가 보낸 메일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제 유튜브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 유튜브를 한 3개, 4개의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전공을 일하던 해외 건설 분야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 다음에 전원에서 사는 일상, 이 모두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은 저희 유튜브를 좀 활용하시고, 아니면 제가 있는 브로그나 어떤 저희 단톡방 이런 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퇴직 이후의 제2의 삶을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